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 평생 들어왔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고 몸이 더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무리한 운동이 심장에 부담을 줘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죠.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계속하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위험한 걸까요? 또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운동의 진실 함께 살펴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연골이 얇아집니다. 특히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는 몸의 하중을 견디는 중요한 부위인데 과한 운동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깊은 스쿼트 같은 운동은 무릎 연골을 빨리 닳게 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도 척추에 부담을 주고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프를 반복하는 운동도 충격이 심해서 관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연골이 닳으면 무릎이 아프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져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면서 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부드러운 움직임이 있는 운동이 더 적절합니다. 특히 체중을 많이 싣는 운동보다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도 관절에 부담이 적어 좋은 대안이 됩니다. 관절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70대 이후에는 필수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못된 운동 습관 하나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숨이 너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쉬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심장 박동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좋습니다. 걷기 운동도 너무 빨리 걸으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편안하게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는 운동도 강도가 높으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심장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은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쪽 발로 오래 서 있는 운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골반과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하는 운동도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발을 들었다 놓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는 항상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잘못하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을 키우는 데 좋은 운동이지만 70대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덤벨이나 바벨을 드는 운동은 척추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면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팔과 어깨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면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이용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은 척추에 강한 압박을 줍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무거운 중량 운동은 더욱 위험합니다. 근력을 키우려면 가벼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더 적절합니다. 무게를 많이 들기보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벽을 이용한 푸시업이나 앉았다 일어나는 가벼운 스쿼트가 좋은 대안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무게보다 동작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면 순간적으로 힘을 쓰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을 하면 혈관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강한 자극을 주는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부드러운 근력 운동이 70대 이후에는 더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을 위해 중요하지만 빠른 달리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관절이 약해지고 심장 기능도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빠르게 달리거나 오래 달리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숨이 차고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달리기는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조깅을 할 때도 너무 빠른 속도로 뛰면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빠른 속도의 유산소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천천히 걸으면서 가볍게 심장을 자극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빠른 달리기보다 산책하듯 걷는 것이 관절과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도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오래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격렬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활동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몸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어로빅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지만 7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점프를 반복하는 동작이 많아 무릎과 발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점프 동작은 관절에 충격을 주고 연골을 닳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점프 운동을 하면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닥이 미끄럽거나 단단한 곳에서 점프를 하면 낙상의 위험이 큽니다. 점프를 반복하면 허리와 골반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을 할 때는 점프보다는 부드러운 스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을 하면 숨이 차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격렬한 동작 대신 리듬을 타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댄스 운동을 할 때도 빠른 리듬보다는 느린 동작이 포함된 운동이 적절합니다. 에어로빅 대신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 에어로빅이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점프보다는 발을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무리하게 뛰거나 몸을 흔드는 동작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격렬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70대 이후에 좋은 선택입니다. 물의 부력이 몸을 받쳐줘서 무릎이나 허리에 충격을 줄여줍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영을 못해도 물속에서 걸어다니는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다리를 움직이면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의 저항을 이용하면 근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속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적어 낙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수중 운동은 안전한 운동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운동할 수 있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속에서 손을 사용하여 저항을 주는 동작을 하면 팔 근육도 단련됩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도 수중 운동을 하면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운동을 피하기보다는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수영장이나 온천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 대신 몸을 보호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요가는 70대 이후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연성을 키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기 쉬운데 꾸준한 스트레칭이 이를 예방해줍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전신을 풀어줄 수 있어 좋습니다.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과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허리나 목이 뻐근할 때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몸을 숙이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호흡과 함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길러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벌리고 천천히 상체를 숙이는 동작은 허리와 골반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몸의 유연성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가볍게 동작을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을 쓰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는 운동을 잘하지 않던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걸으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디면서 안정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속도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너무 크게 하거나 갑자기 뛰는 것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을 때는
발을 보호할 수 있는 푹신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안정적인 걷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걷거나 저녁에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됩니다. 걷기를 하면서 팔을 가볍게 흔들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관절이 아프다면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심장병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숨이 찬다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 강한 힘을 쓰는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운동이 적절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지속된다면 운동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경쟁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어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내가 건조하거나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 중간중간에 한 모금씩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도 땀을 흘린 만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근육의 경련이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너무 긴 시간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숨이 너무 가쁘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처럼 비교적 시원한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면 하루 정도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올바른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나이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 빠른 달리기, 점프가 많은 운동은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수중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 무리가 없는 걷기 운동이 좋은 대안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고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중에서 무리가 가는 운동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보세요. 무조건 힘든 운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가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중에서 바꿔야 할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나이 들면 사람 만나기 귀찮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인간관계는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노년이 될수록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꼭 초대하면 좋은 사람들과 절대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건강한가요? 지금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기운까지 뺏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건강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더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꼭 초대해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고 면역력도 강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신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생활 의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이 우울증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안정됩니다. 특히 공통 관심사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힘들 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고립된 생활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건강, 정서 안정, 행복감까지도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매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커집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무기력함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취미 모임, 운동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생활 속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점점 가라앉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갖고 항상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주변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만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은 후에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감사해야 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금세 관계를 정리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하지 않는 관계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도 함께하고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 때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점차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 이야기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험담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피하려면 이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험담과 뒷말이 많은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건전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자주 웃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관계보다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집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작은 배려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갈등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존중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려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만남보다는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는 것이 더욱 즐겁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등산, 걷기 운동, 독서 모임, 요리 같은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만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증가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통된 경험을 쌓으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체조, 수영 같은 운동을 함께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취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취미를 공유하면 관계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보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랜 친구라도 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진짜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만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섯 번째, 소수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소중한 사람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무조건 참기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조용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모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오래된 친구라도 갈등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풀리면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참기보다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더 이상 편하지 않다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연락을 지속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고 해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재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가 불편하다면 용기를 내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꼭 만나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관계보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독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가 더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활동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카페 등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대화를 걸어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깊어집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지속됩니다. 첫 번째,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랜 친구라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전화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대화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필요할 때 먼저 연락해주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힘들 때 먼저 위로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섯 번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서로 편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쯤 내 주변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새로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건강해 보이더라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건강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작은 실수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무리한 활동이나 방심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낙상 사고 하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70대라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70대에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기차게 걷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예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70대라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 변화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혈관도 노화가 진행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역력도 점점 약해지면서 감기나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조심하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인다고 방심하지 말고 몸속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낙상 사고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뼈나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두려움이 생겨서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조명을 켜두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한 번만 방지해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는 예방이 최선.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70대 이후에는 작은 증상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는 금방 나았지만 이제는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감염도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가벼운 상처가 염증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 장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도 잘 소화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통증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지속적인 피로감은 심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작은 상처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에 난 작은 상처를 방치하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기에 치료하면 큰 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 혈압과 혈당이 정상이었다고 해도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이 진행됩니다. 혈압이 높아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있다면 혈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당뇨병이 없던 사람도 7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뇨병은 신경손상, 시력 저하, 신장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할 때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도 심장 질환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가슴 답답함이나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운동 부족은 심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지속해야 심장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장은 조용히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도 더 심하게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지나가던 감기도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증가합니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심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운동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내에서라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야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장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나 혈관 건강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찰 경우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정기적인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뼈 건강을 확인하는 골밀도 검사도 꼭 받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한번 부러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력과 시력 검진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지만 미리 관리하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장 기능과 간 기능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걷기 운동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이용해 팔 근육을 키우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해보세요. 세 번째,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수중 운동이나 가벼운 요가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지속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70대 이후에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멸치, 우유, 치즈, 연어 등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세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어야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고구마, 현미,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은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면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지나치게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몸이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다리를 이용해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무리한 가사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허리를 숙이고 청소하거나 무거운 빨래를 나르는 일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오랜 시간 운동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허리와 무릎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보다 건강 문제나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혼자 사는 경우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낙상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휴대전화는 항상 가까이에 두고 비상 연락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곳곳에 전화기를 두거나 응급 연락 버튼이 있는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정한 시간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하루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관문과 창문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혼자 사는 경우에는 도둑이나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몸이 아파도 병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증상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안전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이 지속된다면 위장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이 아니라 위궤양이나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성적인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심장 질환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손발 저림이나 무릎 통증이 계속된다면 신경과 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초신경 질환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벼운 어지러움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지러움, 시야 흐려짐, 발음 이상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난다면 내분비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슴 통증이 있으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협심증이나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집안에서도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고 카펫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욕실 바닥은 특히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샤워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명이 어두운 곳이 없도록 밝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잘 보이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집안에서 이동할 때 손잡이와 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침대 옆에도 손잡이를 두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에 보관하지 말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리하세요. 물건을 꺼내려고 무리하게 팔을 뻗거나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안에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선이나 문턱 같은 작은 장애물이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응급벨을 설치하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세요. 집안 환경을 정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거나 만날 약속을 정해보세요. 두 번째,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거움이 커집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그림, 음악, 요리 등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우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챙기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나 사고에 대비하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상 연락망을 정리해두고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단축 번호에 가족, 친구, 이웃, 병원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두 번째, 집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응급 연락 버튼이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응급 호출 버튼을 활용하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급약품과 처방약을 정리해두고 복용해야 할 약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헷갈리지 않도록 약통에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넘어졌을 때 대처법 등을 미리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두면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위급한 순간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검진을 받으며 안전한 생활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건강 관리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법이나 조심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